그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전략이 왕궁인지 왕성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자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 10월 5일에 학술대회, 요게 이제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증명하자고 연 학술대회인데, 여기서 사회를 맡은 최병원 교수의 발언을 보면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분이 이날 뭐라 그랬느냐. 원 의미로 보았을 때 왕성은 왕궁만 가리킬 때도 있지만 왕궁이 있는 도읍지까지를 왕성이라고 할 때도 있다. 이런 식의 하나마나한 결론으로 얼버무려 놓았거든요. 네. 그래 놓고 찜찜했는지 용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라고 이런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의미로만 쓸 때 왕성은 왕궁만 가리킬 때도 있지만 왕궁에 있는 도읍, 보통은 성을 잇는 걸 전제로 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궁이 포함되어 있는 도성까지를 왕성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실제 사회산에서 보면 백제의 경우도 그렇고 신라의 경우도 있고 궁궐만 지칭해서 왕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도성 전체를 가리켜서 왕성이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오늘 토론도 왕성, 도성 또는 뭐 왕도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용어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나갔죠?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문제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걸 결론이라고 치고 내려놓게. 보다시피 대한민국 고고학계 또 고대사학계 학자분들이 일껏 확실하게 개념 정리할 자리를 만들어줘도 이렇게 애매한 결론으로 유도해놓고 끌고 갑니다. 사실 자신 논리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비전문가들도 알기 쉽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너무나 당연한 논증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네. 이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기 싫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가요? 이래놓고 이게 어떻게 악용되는지는 앞에서 보여드렸죠. 순진한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게 걸려있어서 결론을 못 내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학술 세미나라는 곳에서 뭐가 제대로 규명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만큼 풍납토성은 왕성급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왕궁과 왕성을 헷갈리게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헷갈리게 해서 시비거리를 묻어버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말장난을 하건 왕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몰아간다고 해도 그 핵심은 왕궁이거든요. 풍납토성을 백성들의 거주지까지 포함된 왕성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 안에서 왕궁의 흔적이 발견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풍납토성에서는 정작 왕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왕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건 팩트에 속하는 겁니다. 육각형 집 이외에도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건물터준 중에서 왕궁급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경당지구 이 여자형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말머리뼈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곳이 의식을 치른 장소였으며 제사터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연합통신의 김대식 기자는 여기서 주춧돌이 아주 많이 나왔다고 소개한 적도 있지만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이 건물터는 이른바 군립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춧돌 없이 구덩이를 파고 땅속으로 기둥을 박은 형태예요. 기둥 간격이 너무 촘촘하고 그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육각형 집보다는 조금 발달된 형태이고 약간 큰 정도라고 해도 왕궁 내지 왕궁에 붙어있는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원시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건물터는 없나요? 이른바 미래마을 재건축 부지 일대 같은 곳에서도 건물태가 발견되기는 했는데 별 차이는 없고요. 이 건물은 동서 16.4m에서 남북으로 21m에 달하고 있으니까 규모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사비시대 백제 궁궐터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로 했지만 이 건물도 기둥 없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왕가와 관련된 건물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원시적인 거죠.
제가 아는 한 이 정도가 전부예요. 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요 자료사진 나가는 게 네. 이 풍납토성 미래마을에서 발견된 대왕 움집의 벽체입니다. 이 건물이 창고였으면 부뚜막이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서 부뚜막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감안돼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궁급 건물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건물 흔적 중에 왕궁과 건설 연결시킬 만큼 발달된 형태의 건물 흔적은 없는 셈이에요. 풍납토성이 왕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왕궁과 관련된 건물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건물들을 두고 도읍지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기겠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민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풍납토성은 왕궁도 없는 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건물터가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풍납토성으로 왕성으로 몰아가자니 규모가 작고 왕궁으로 몰아가자니 왕궁급 건물만 나와야 되는 곳에서 오두막 같은 것들만 잔뜩 나와 입장이 곤란해진 겁니다. 이걸 극복하자고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개념에 속하는 왕궁과 왕성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환성백제 왕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외도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풍납토성이 왕성으로 확인된 것처럼 공인을 받았나요? 우겨서 마련한 근거로 밀어붙였죠. 그동안 많은 건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이 왕궁의 흔적이라는 주장과 보도까지 있었어요. 기와 같은 건물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유물이라고 여겼거든요. 네. 풍납토성의 건물 흔적이 한강 지역의 어떤 것보다 발달된 형태의 규모여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최고 신분층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성벽을 쌓은 방식도 중국 전국시대 도성 만드는 기법과 비슷하다는 점 같은 거를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보는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문제인가요? 알고 보면 이런 근거들이 왕성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추측이 근거일 뿐이지.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몰아할 때 증거로 많이 활용했던 기와만 해도 그래요. 사실 내막을 조금만 알아도 이런 걸 증거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황당하거든요. 기와라는 게 일반 백성들이 쓰기 어려운 물건인 것까지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와를 왕족만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방의 성이라고 귀족도나 후족도는 안 삽니까? 이런 사람들도 기와를 쓰니까 기와가 나오면 왕성이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힐 일도 있어요. 뭔가요?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 발굴된 풍납토성의 건물 중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기와가 올라간 건물을 만들려고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무리를 해봐도 왕족은 고사하고 귀족만 하더라도 그런 집에 살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런 것 빼놓고는 확실하게 기와를 올릴 만한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이 없으니 기와 자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왕성의 근거가 못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주춧돌, 이 초석이요.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문제예요. 비전문가들은 이 주춧돌이 왜 중요한 요소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하긴 요즘 사람들은 기와를 왜 쓰는지부터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와집이 많았는데 뭐 요즘에는 별로 없으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와를 올릴 건물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 기와가 대유형으로 사용되는 왕궁급 건물이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상황을 호도하기가 쉽죠. 어떻게 호도한다는 거죠? 주춧돌이 왜 기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선 기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옛날 가난한 백성들이 주요로 사용했던 이 초가집과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죠. 이 초가집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니 뭐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무리도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집에 살면은 비가 오는 날 이 듬성듬성 엮어놓은 초가 사이로 물이 떨어지기 일쑤거든요. 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집에서 잡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전근대 있는 사람들은 기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기와만 떨렁 올려놓는다고 물이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점토로 지붕을 덮어야 돼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석회 같은 걸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기와를 넣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
기와를 올린 집이라는 건 지붕의 기와뿐만이 아니라 점토의 석고까지 올린 무게를 버텨줄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의 기둥은 주로 나무를 쓰게 되는데 네. 뭐 건축은 어차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써야 되니까 네.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굵기면은 이런 무게를 견디지 못하죠. 특히 왕궁급 건물은 기와가 크기 때문에 네. 일반 기와집에 들어가는 기둥보다도 훨씬 커야 돼요. 그러니까 굵지 않은 기둥에 주춧돌도 없는 건물은 기와를 못 올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풍납토성에서 주로 발견된 육각형 집은 기둥이 23cm 정도예요. 더욱이 이런 기둥들 대부분이 벽 쪽으로 몰아가지고 지붕을 받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건물에 기와를 얹으면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에 전시된 모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와를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괴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형을 만들어준 건축학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네. 이게 평범한 기와집이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모형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형태가 있다나요? 실제로 일본에 그런 형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더 중요한 점은 일본에 이런 형태가 있건 없건 한성백제 왕실이 이런 집에서 살았겠느냐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기와를 얻는 구조하고 못 얻는 구조 그림을 참고해 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둥을 받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로 지붕을 떠받쳐주는 구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벽으로 막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넓이에서 보다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죠. 이에 비해 벽식 구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건물을 벽이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벽이 지붕을 받치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만드는 데 제약이 많죠. 하긴 왕실 사람들이 살았던 집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왕궁 건물을 찾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이 건축이라는 게 효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23세대짜리 건물 기둥 세우자고 1m나 2m짜리 초석을 깔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둥 굵기는 다른 데서 쓰던 주춧돌을 갖다 쓰지 않는 한 거의 주춧돌 지름하고 기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궁급 건물이 있었던 곳이라면 당연히 지금 1m 이상짜리 주춧돌이 수백 개 이상씩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에서는 이런 주춧돌이 몇 개 나왔느냐? 몇 개나 나왔는데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요? 안 믿기시나요? 물론 몇 년 전에 주춧돌이 발견됐다고 사기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주춧돌의 실체가 뭐냐? 서울대학 권호연구소는 풍납동 미래마을에서 발견된 이 건물토를 두고 네. 적신과 초석의 기둥을 받치고 이 주거 상면을 지상에 존재하는 형태로서 공주 공산성의 추정 왕궁지, 뭐 제1, 제2 건물지, 부여 관북리와 북남지에서도 확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풍납토성을 한백제 왕성으로 몰아가는데 문제를 제기한 잃어버린 백제집 촛도읍지라는 책에서 왕성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대형 조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니까 이에 대한 반증으로 내놓은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타박을 하던 초석까지 나왔으니까 왕성임이 입증된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네. 관련되어 있는 언론 보도를 보시죠. 2010년 10월경 보도되었던 이 내용은 풍납토성 내부에서 왕궁 혹은 그 부속 건물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적심시설과 초속 건물지가 발견되었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만 보면 풍납토성 내부에서 일상적인 거주지가 아닌 초석과 적심을 갖춘 대형 건물이 발견되었다고 믿게 되죠. 이런 건물이 언론을 탔으니 이 건물터가 왕성의 근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내막을 알고 보면 황당한 거예요. 돌아가신 공저자 강찬수 선생님께서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확인한 바 있거든요. 네. 초석의 크기부터가 50cm 정도에 불과했고 그것도 딸랑 한두 개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네. 우리가 주장했던 왕궁급 건물 초석하고는 거리가 멀죠. 즉 왕성이라면 미터 단위의 대형 초석이 대량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네. 50cm짜리 초석 한두 개 나왔다고 왕성의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몰아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나오잖아요. 더욱이 적심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왕궁급 건물에 적합한 건축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는 적심 시설을 두고 건물의 기둥을 받치기 위해 초석을 지면에 놓게 되는데 무거운 상부 구조물로 인해 집안이 침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석 아래에 벽파기를 한 다음에 자갈 등을 채워놓은 시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건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묻는 분립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단지 구덩이 아래 돌을 깔아놓은 방식이라는 점이 다른 거예요. 요 사진 보시면 좀 요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깔아놓은 돌이에요. 건축학적 은어로 콩자갈이라고 표현되는 작은 자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작은 자갈들이 구덩이 안에 깔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대한 초석 하나로 기둥을 받치는 것에 비해서 안정감이 심히 떨어져요. 네. 작은 자갈들이 이제 섞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 2m에 달하는 거대 기둥의 초석으로 쓰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강찬선 선생이 앞에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점을 하남시에서 조촐하게 마련했던 학술 발표에서 알려주셨거든요. 자, 이 사진 보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심과 초석을 갖춘 건물이 지금까지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건물 중에서는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정비된 고대 국가의 왕궁국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권호영 교수는 이런 내막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저 초석이 나왔으니 왕성임을 증명하는 유가 나온 것,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권호영 교수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사실까지도 묻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어떤 주춧돌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단연간 연구했던 고 강찬석 선생이 주장하는 왕국국 주춧돌은 보통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 지금 나가고 있지만 네. 백제왕성보다 훨씬 일찍 지어졌던 고구려 환도산성에서도 이런 정도의 주춧돌이 발견됩니다. 공산성에서 발견된 이무각 초석, 뭐 급하게 옮겨가서 지금 뭐 지은 이 공주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함성에서 공주로 옮길 때 무슨 100년대에 세우고 옮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수도 함락되니까 급하게 옮겨간 거지. 그런데도 여기서 이런 정도 주춧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크기를 구별 못할까봐 네. 사진 좌측 하단에 주춧돌의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뚜껑을 얹어 놓은 거 보시죠. 네. 이 카메라 뚜껑에 비해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런 주춧돌을 강조하는 이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왕궁국 건물의 증거로 주춧돌부터 찾는 이유는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마지막까지 남느냐? 지름 1m 넘는 주춧돌의 무게가 얼마인지 상상해 가시나요? 이런 거 모을 때는 필요하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모아놓겠습니다만은 쓸모없다고 갖다 버릴 때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곤란하거든요. 네. 유래가 가능한 시대는 바로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현대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무거운 주춧돌을 백성들이 갖다 버리려면 생고생이거든요. 네. 정근대에서는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이전에 있던 주춧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지 웬만해 가지고서는 그 무거운 걸 굳이 멀리 갖다 버리고 새로 모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웬만한 유적지에는 주춧돌이 끝까지 남게 되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이걸 유적의 마지막 보루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풍납토성에서 주춧돌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류학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한동안은 풍납토성에서 우겨온 또 다른 주춧돌이라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걸 주춧돌이라고 우긴 건 좀 너무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지분 무게를 맞추겠어요? 이건 뭐 때문에 주춧돌을 쓰는지부터 무시하고 몰아간 겁니다. 주춧돌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춧돌 없이 땅에다 기둥을 박으면 건물 무게를 그대로 받는 땅이 당연히 꺼지게 됩니다. 그럼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거고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 밑에 돌을 깔아서 건물 무게를 받치면서 무른 땅이 꺼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료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기둥이 들어가는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들어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런 형태는 가운데 구멍을 뚫고 기둥을 끼워서 고정시키게 되었을 뿐이지 아래에서 건물을 받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긴 걸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풍납토성에서 주로 발견된 육각형 집은 나무로 만든 기둥만이 이 땅으로 전해지는 건물의 모든 무게를 받아 견디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셈이죠. 네. 겨우 20cm를 넘는 정도의 기둥으로, 그것도 아래서 건물의 무게를 땅으로 분산시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주춧돌도 없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제대로 기와를 얻는 지붕에 올라갈 수 없다는 구조예요. 이런 건물에 백제 고위층들이 살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주춧돌이라는 건 하다못해 비슷한 형태 중에서도 네. 원시적이에요. 이 자료 화면은 고구려가 있던 지금의 중국의 지방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고구려가 있던 중국의 지방 지역에서 발견된 이 팔자형초소, 이건 화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나마 건물의 무게를 받칠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쪽이 훨씬 단단하고 발전된 형태임을 알아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중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기둥 박을 수 없는 이거라 용도가 네.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주춧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너무한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백제 왕궁 건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네.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둔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태식 기자의 책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라는 책에도 KBS에서 만든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거나 왕궁 건물의 그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나올 수 없는 그림인데 그림만 보는 사람은 화려한 왕궁 건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까지 했었나요? 풍납토성에서 나오지 않은 주춧돌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 백제의 경쟁자였던 고구려 왕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장수왕대에 지은 고구려 왕궁인 안악궁에서는 대형 주춧돌만 2,590개가 발견됐답니다. 하다못해 고구려 첫 도읍지인 환도산성에서까지 대형 주춧돌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풍납토성에서 그런 규모의 대형 주춧돌이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비교가 되겠네요. 고구려만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풍납토성에서 나오는 건물의 수준이 이런 정도인데 비해서 백제 제2의 도읍지인 공주를 보시죠. 제대로 복원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산성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복원 건물 중 굵은 기둥과 대형 주춧돌을 갖추지 않은 구조로 지어지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네. 백제 제2도읍지인 공주지역 안에서만 해도 왕궁 건물에 기둥을 떠받쳤던 주춧돌들이 대부분 발견됐다는 뜻이 됩니다. 네. 지금 사진이 그거예요. 이 사진은 이묘각은 봄에 이묘각을 궁궐 동쪽에 세우는데 높이가 5장이었으며 라는 삼국사기 동성왕 22년조 기록을 근거로 추정해서 복원한 거거든요. 네. 이묘각 정도의 건물만 하더라도 모양을 보면 조선시대 건물하고 기술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현상을 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백제가 함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길 때 무슨 백년대게 세우고 옮겨가자 이렇게 계획 세우고 옮겨간 게 아니잖아요. 네. 장수왕에게 함성 공략을 당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간 거잖아요. 그런데 웅진으로 옮겨가자마자 없던 기술이 갑자기 생겨났답니까? 함성에서는 보이지도 않던 가구식 건물이 갑자기 나타나게. 백제가 왕실이나 귀족들에까지 육각형 집 정도에 살아야 했을 만큼 요 정도 건축 기술밖에 없었다면 네. 당연히 웅진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함성시대에도 가구식 건물을 지을 기술이 있었다면 당연히 함성시대 왕성에서도 그런 건물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답니까? 이런 현상도 전혀 이상할 것 없다고 몰아가는 게 현대 고대사나 고고학계 현실이에요.